우리 지역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해보는 이슈 토론 EJ 이세훈 국민의힘 순천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순천 시민에게 사랑받는 보수시의원 이세훈 의원입니다. 네, 이현택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을 사랑하는 이현택입니다. 예, 이게 각각 자기를 소개하는 멘트를 구상해 오셨군요. 예. 네. 그리고 오늘은 드레스 코드가 각각 다 빨간색, 파란색 입고 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검은색을 입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옷이 너무 예쁜데 네. 예, 민주당 색깔인 거예요. 네. 근데 저도 딱 보여줬죠. 그렇죠. 저 코트 빨간색. 입었었는데 나도 이거 입었지롱 그랬죠. 저희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네. 우연을 이렇게 네. 뭔가 EJ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주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예요. 여러 가지 시간이 오래되면서도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한번 짚어보죠. 먼저 우리 이현택 부의장께서 군공항이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군공항은요. 제가 지금 또 국가 안보와 북한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좀 있죠. 예. 적절하지 않나 싶은데 군공항이라는 게 단순히 이렇게 소음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고 네, 국가 안보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네, 특히 이제 광주 군공항 같은 경우는 이제 64년에 생긴 이후로 지금 광주와 전남 그리고 이 한반도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한반도의 서남권의 그 안보를 지키는 그런 공항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로 인해서 뭔가 점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태로 보입니다. 네. 사실 지금 군공항의 논란은 민간 공항을 이전하는데 군공항이 따라가냐 마냐에서 부수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게 되는데 군공항 자체는 중요한 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군공항이란 건 결국 전투기가 이륙하는 공항을 말하는 겁니까? 네, 전체적으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군사 작전도 하고요, 네. 방어 훈련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곳입니다. 근데 군공항은 민간 공항에는 같이 쓰는 거죠. 아니요, 꼭 같이 쓰진 않습니다. 아, 군공항만 따로 있는 데도 있고 예. 광주나 사천처럼 예. 민간 항공도 같이 운영하는 데가 있고 예. 이렇게 되는 청주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군공항 이전의 문제 처음에 뭘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까지 그러면 이현택 부의장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네. 그 광주 군공항 이전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 역사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발단은 그렇습니다. 최초에 군공항이 광주에 들어왔을 때는 그 당시에 그 광산구 일대는 허 벌판이었어요. 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도시가 개발되고 또 공항과 주거 지역 사이가 이 가까워지면서 그러다가 이제 소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이제 국방부에 네, 이렇게 소음 피해를 이렇게 제안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국방부는 그 주민들에 대해서 이제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배상금이 점점 양이 늘어나서 이제 국방부에서 이 공항을 이제 이전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럼 그게 언제쯤이에요? 이전 얘기가 나온 게? 예, 이걸 제가 찾아봤는데 예, 예. 2005년도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전 문제가 예. 그래서 지금 벌써 20년이 됐죠. 예. 그래서 국방부 차원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광주공항은 장기 이전의 과제다, 국가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봐보면 2007년이 돼서 국토부 차원에서 네. 무안공항 활성화를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군공항 문제가 먼저 나왔군요. 무안공항 활성화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무안으로 이전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나서 2008년에 광주의 군용 비행장 이전을 작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네. 그리고 무안은 이때부터 반대를 합니다. 아, 그럼 2007년에 그 무안공항 국제선 이전하면서 예. 무안공항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때 그러면 이제 군공항을 그쪽으로 같이 가자. 네. 어차피 그전 몇 년 전부터 군공항 이전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으니까 네네. 이렇게 되는데 무안은 군공항은 오지 마라. 네. 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네. 네. 광주에서는 시끄러워서 가라가는 거고 무안공항. 무안에서는 왜 우리 그 시끄러운 거 우리한테 주냐 이 문제인 예, 거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요걸 둘러싸고 광주시의 입장,
전라남도의 입장, 무안군의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이세훈 순천시의원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광주시의 입장은 이제 올해 6월에 그 무안시에 제공할 1조 상당의 혜택 등 유인책을 내놓았어요. 네. 뭐 지역 개발 사업 지원금 지원, 그리고 유치 지역 맞춤형 지역 개발 사업 발굴 및 지원, 그리고 자족 기능 신도시 조성 방안 등 내용을 담은 유인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의 입장은 민간 군공항 이전 문제의 주도적인 책임은 이제 광주시라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광주시에서 이제 이게 좀 전라남도에 해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런 태도에 좀 이거 불만을 많이 표현을 했고 전라남도가. 네, 전라남도가. 그리고 이제 광주시가 무안에 하소연할 처지지만 이렇게 뭐 함흥 차사 플랜 B 등 뭐 전라남도와 무안군을 압박하고 있다고 문제를 풀기 위한 자세가 아니라고 좀 강조를 했고요. 무안군 입장은 적자 상태인 무안 국제공항으로 이게 지금 가장 이제 통합 이전이 가장 유력하게 돼 있는데 무안군은 지금 이거를 완강하게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민간은 수용하겠지만 군공항은 반대한다라고 하고 있고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기 전에는 그 전에는 60% 이상 주민분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광주시는 민간 공항만 보내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고요. 네. 이제 무안시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 소음 피해 그리고 국가의 별도 예산 지원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그리고 공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 성장 동력에 이제 저해가 된다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반대 이유가 소음 피해. 네.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군공항 예, 이전에 별도 예산 지원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별도 예산을 예, 지원할 것이냐, 예. 공공항을 받았으면 그걸 위해서 뭔 예산을 줘야 되는데 예. 줄 것이냐, 예. 그리고 공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 성장 동력의 저해. 지역 성장 동력의 저해. 네. 나는 요 문제를 좀 짚고 싶은데 요 문제는 좀 이따 짚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반대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근데 광주는 무안으로 보내려고 하고 무안은 반대하는 거고.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안이 전라남도에 있으니까 전라남도의 입장이 이제 생기는 거죠. 전라남도도 뭡니까 그러면? 예, 전라남도는 이제 광주에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소통을 잘했으면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중재를 어쨌든 해야 되는데 예. 광주보다는 무안이 내 자식이니까 더 당연하죠. 그런 건 이제 같고. 전라남 도민의 이렇게 어떠한 그런 마음을 생각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강기정 우리 시장님께서 그 이렇게 발언하시는거나 행동 자체가 되게 좀 협박 형식으로 들리고 좀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좀 많이 이렇게 무안군 이제 시나 이제 군이나 군민들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얘기 나오는 김에 보니까 이세훈 의원님은 광주 공항의 이전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이신 것 같은데 네. 쭉 그 이유들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예. 그 강기정 저는 이제 반대한다기보다는 이거를 지금 제가 생각해서는 읍소해도 좀 그러니까 네. 광주 시장이 네. 야, 그 우리 광주 시민들이 너무 소음 피해 힘들어하니 네네네. 어차피 무안으로 공항을 좀 활성화하고 어차피 광주 공항이 이제 무안으로 이전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가는 김에 네. 우리 군공항도 좀 가져가줘. 이것도 좀 니네가 좀 해줘.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이 말인 예,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지역에 어찌 보면은 100년, 200년이 걸릴 문제를 합리적으로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강기정 그 시장이 갈등을 양상시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광주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과 무안에 읍소를 해서 협상 테이블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뭐 함흥차사, 양심불량, 뭐 플랜 B, 연말 데드라인 등 되게 거친 표현하고 막 단전된 방식으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근래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은 이제 민주당까지 끌어들여서 뭐 대승적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뭐 식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해야 얘기했죠. 된다 뭐 특위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은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당론이면 따르겠지만 사실은 그 외의 사람들은 되게 이게 불편하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이거는 광주와 전라남도 무안군 이 양자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 문제지. 네. 민주당이 이걸 왜 결정해야 되는지 잘 네. 이해를 못하는데 강기정 시장은 지금 이거를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를 했고 예. 네. 또 한덕수 부총리죠. 한테도 네. 얘기를 했고 그런데 예. 아무튼 어쨌든 우리 이세훈 의원님은 광주시의 태도가 일단 문제가 있다. 예. 이것인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러면, 리더의 발언 하나하나가 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자극적인 발언 하나로 군공항의 팩트가 흐려지고 감정은 이미 다 상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중도 당원이나 민주당이 아닌 뭐 저희 뭐 국민의힘 아니면 중도층이나 무당층은 이를 좀 이렇게 수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현택 부의장께서는 찬성 입장이었는라고 방송 전에 밝히셨는데 네, 네. 정리해 보시죠. 네. 저는 오늘 방송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관련해서 여러 이제 광주 MBC에서 특히 많이 다뤘어요. 근데 그리고 특별히 올해만 해도 이제 4월에 다뤘고 9월에 다뤘고 이렇게 많이 다뤘는데 그 방송 내용을 보면 광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광주 MBC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광주 패널들을 예. 예, 이렇게 모시고 와서 하고 그러면 전남의 입장이나 무안의 입장이 많이 배제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이 발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네. 이건 결국은 광주의 그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전하고 있는 건데 네. 방금 이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 꿇고 빌어야죠. 네. 근데 마치 우리가 너희 가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는데 왜 너희는 계속 반대만 해? 이런 태도, 약간 고압적인 태도. 이거는 잘못된 형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까지는 이세훈 의원에 대해서 추임새를 넣어주신 거고 그다음 본격적인 굉장히 주장.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어요. 네. 무한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진실. 아 그래요? 예. 뭡니까? 이건 이제 전 정치의 무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지난 지방선거 2022년에 현 무한 군수께서 네. 그 공약을 내셨는데 예. 그 공약이 뭐였냐면 네. 무한 공항 이제 이전 반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반대를 걸고 당선이 되셨고요. 그리고 나서 2024년에 총선이 있었죠. 네. 네, 총선에 서삼석 의원 지금 당선되셨지만 네. 상대 강력한 후보였던 이제 우리 김태성 후보가 계셨어요. 네. 김태성 후보가 서삼석 의원이 찬성 반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안 내니까 본인은 찬성 기조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무한 발전시켜야 된다. 네. 나오니까 이제 서삼석 의원이 반대로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되셨어요. 아 그래서 현재 군수와 현재 그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이 반대가 공약이구나. 예. 그래서 입장이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꿀 수가 없네. 네, 계속해서 이제 본인들은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조금 곤란해진 거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지역에 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네. 전화를 무안에 있는 이제 사람들은 전화를 들어봤는데 하는 이야기가 뭐냐. 여기서 찬성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역자 배신자가 된다. 네, 지역의 배신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는 찬성하고 싶은데 네. 지역 발전을 어떻게든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과 네. 또 그 국회의원님 그리고 지역의 관변 단체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계속 반대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오케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반대로 네.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고 네. 찬성하는 이유. 네. 왜 이전되어야 되느냐. 예. 충분히 밑단을 깐 이유는 예, 뭐냐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이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지금 전남이 발전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인가? 지금 현재 계속 인구 감소가 되고 있고 지역 소멸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네. 전남이 어떤 산업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청사진이 없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로 이 무안 국제공항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이전한다. 그 이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든 지역 발전을 위해 뭔가를 받아보는 거죠. 네. 그 항공과 관련된 그 어떤 산업을 유치를 해서 뭐 네. 항공대학을 유치한다든지 네. 아니면 항공 정비창이나 뭐 배후단지 인프라를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 기회를 무한의 발전의 어떤 시금석으로 만드는 네. 그런 일을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실제로 남학이나 오룡에 있는 그 신도시잖아요. 거기는 네. 이제 무한의 대다수의 인구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실제로 이제 소음 피해가 거의 없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하는데 좀
지금 무한히 하고 있는 행태가 좀 안타깝다. 안타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 발전 측면에서는 네. 어차피 무안에 공항이 더 대규모화되고 활성화됐고 그러면 네. 군공항도 가지고 오고 네. 그러면 군수 산업 쪽의 시설이라든지 네. 한국 전체 산업 시설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도로 확대시키는 게 맞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세훈 의원님이 그 무안군의 반대 이유를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 성장 동력의 상실이라고 했을 때 왜 군공항에 오는데 지역 동력이 상실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문제는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군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위 일대로 예, 다른 사원이 못 들어온다. 네, 고도 제한도 걸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시설들이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지금 무안의 그 공항의 그 입지 그 지역을 보면은 상당히 중앙과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주된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하면 광주 군공항 처음에 생겼을 때는 떨어진 데 했지만 뭐 그래서 방금 그 제한 때문에 네. 그 주위에 발전을 못한다 하지만 광주 군공항이 생겼는데 그 뒤로 광주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 군공항을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발전을 못하면 군공항 근처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어야지. 근데 인구가 살다 보면 그 바뀌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세훈 의원님은 방금 말씀한 지역 왜냐면 우리 이세훈 의원님도 순천시 의원이니까 전남 의원이니까 광주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안에 오는 게 좋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할 말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무안이 좀 장소로는 좀 적절하다고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리고 군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또 되게 크잖아요. 네. 뭐 13조 6천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또 5만 2천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고 또 유동 인구가 연간 4천여 명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좋은데도 이렇게 경제 효과가 있는데도 그리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것도 본인이 갖기 싫다고 하면은 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때 지역 의견이 우선돼야 된다. 네, 지역 요선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광주시장님의 그 설득하고 소통하는 태도, 우리 강기정 그 시장님께서 되게 좀 이슈들이 많더라고요. 뭐 강기정 네. 시장 이슈까지는 얘기하지 네. 말고 그러면 아까 잠깐 나온 거 있어요. 어쨌든 강기정 시장도 민주당, 도지사도 민주당, 무안군수도 민주당, 무안군 국회의원도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강기정 시장이 이렇게 싸우니까 좀 민주당 중앙당에서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한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다 지자체장들이 민주당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걸 정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현택 부의장? 이게 이제 중앙당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뭐 이제 탄력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거는 저는 당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하고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2023년 작년이죠. 이 군 공항 이전에 관련해서 특별법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 통과가 될 때 그 무안 광주만 통과가 된 게 아니고 대구 경북도 동시에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근데 그 특별법을 조금 뜯어보면 네. 대구 경북은 굉장히 영리하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얻어가는 그런 특별법을 사실은 요 통과시켰어요. 얘기 하고 싶어요. 네, 네. 통과시켰어요. 네. 근데 광주 전남은 그렇지 않은 특별법을 통과시켰어요. 네,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니 지금 나온 김에 지금 얘기를 하죠. 예. 그럴까요? 지금 보면은 대구 경북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대구 경북은 이번에 이제 대구 공항이 네. 이제 경북에 있는 그 의성 그리고 군위 지역으로 이제 공항을 이전을 시키는데 네.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약 12조 정도의 각종 인프라 사업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주민 편의 시설 등등 해가지고 정부 예산을 받은 거죠. 예, 엄청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특별법에서 우리가 꼭 고쳐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사업의 주체가 우리 광주 무안은 도지사와 시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대구 경북은 국토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돼요. 네, 맞아요. 말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특별법 바꿔야 되는 내용이고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특별법이 정확한 이름이 네. 광주 공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 내용 안에 네. 이게 국가가 이 지자체에다가 이제 보조금이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법에 담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 내용에 보면 해야 한다 조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조항으로 돼 있어요. 그죠.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냐면 네. 대구 경북은 예타 면제가 돼 있습니다. 아, 근데 광주 무안은 예타 면제가 안 돼 있어요. 조항이 없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특별법이 있는데 예. 차이가 주체가 대구 경북은 국토부로 돼 있고 우리는 도지사 시장으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예타 면제 조항이 없다 예. 이거죠. 그러면 봐봐요. 이게 이제 사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내가 부추기는 건 아닌데 민주당은 그러니까 광주 전남은 다 민주당 시도의원들 있어서 지금 이렇게 안 되는 거에서 민주당 중앙당이 하는 거고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자기들끼리 잘 뭉쳐서 국가 돈 따오잖아요. 국민의힘에서 한 말씀 해주세요. 좀. 아, 네. 정말 이거는 저는 의대 문제랑 이 공항 문제, 이 전남구 의대 유치랑 공항 문제랑 비슷한 문제 양상이 같더라고요. 비슷하죠. 예, 네. 가지고 전남의 미래 먹거리가 걸린 문제를 서로 사실, 싸우는 거예요. 예, 네. 민주당 도지사, 광주시장, 민주당 지자체장,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 다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꽉 채운 6년의 문재인 집권 여당 때 저희는 야당이었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때 민주당이 정말 뭐 했는지 좀 궁금할 정도로. 예. 그리고 사실 저희는 현재 전남과 광주의 집권 여당 국회의원과 지자체장이 한 명도 없거든요. 네. 예. 그리고 겨우 저희가 이제 뽑아주신 게 기초의원 저 한 명, 광주시 의회의 김용희 의원님 한 명, 그 도의 전서연 의원님 딱 3명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모든 어떠한 권한과 권력을 다 갖고 계시는 저희 민주당 분들께서는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봐요, 이현택 부의장님. 뭐 지금 현직에는 없지만. 네. 되게 부끄러운 일은 맞죠. 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개선하고 성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의 어떤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이런저런 눈치를 볼 게 아니고 똘똘 뭉쳐서 뭔가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한 건 맞다.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영남의 국힘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주제가 이제 거의 시간도 다 됐는데 정리해 보면 의대랑 비슷하게 지역에서 합의가 돼서 국가 예산을 따와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 정치권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의대 문제도 그렇고 군광 이전 문제도 그렇고 각각 싸우면서 오히려 받을 돈도 받을 생각도 못하고 결국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오늘 이 주제를 전한 건데 결국 뭐 사실 순천에 있으면서 무한 광주의 군광 이전 문제가 우리한테는 실질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좀 이걸 통해서 우리 현 지역 정치에 네. 좀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좀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다 이런 생각에서 마련한 것 같은데 끝으로 한 말씀 30초씩만 하고 마치죠. 지역에 큰 어떠한 미래 먹거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희 국민의힘도 뭐 집권 여당으로서 뭐 잘 돕겠지만 민주당에서 좀 똘똘 뭉쳐서 좀 해결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반성해야 되는 거 맞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재인 정부 때 이 공항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6차 공항 개발 기본 계획이라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대구 경북이 잘 타먹은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우리 광주 부안은 그거를 잘 못 타먹은 거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활동은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민주당의 한 원로 정치인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최근 들었는데 호남은 당선이 되면 조직에 집중하고 네. 수도권은 성과와 발전에 집중한다. 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반성을 좀 하신 거죠. 그럼 사실 조금 민주당의 원로가 하셨으니까 민주당이 당선되면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된다. 이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궁금한 이전으로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세현 순천시 국민의힘 의원, 그다음에 이현택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